옛날 숲 근처에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아버지와 새엄마와 살았어요. 가족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거의 없었지요. 어느 밤 남매는 창문 틈으로 부모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몰래 들었어요. 새엄마는 아이들을 숲에 버리고 오자고 했지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결국 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헨젤은 이 소리를 듣고 걱정했지만 동생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모두 잠들자 헨젤은 살며시 밖으로 나갔어요. 달빛 아래 하얀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담았지요.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남매를 숲으로 데려갔어요. 헨젤은 함께 걸어가며 몰래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어요. 마침내 숲 깊은 곳에 이르자 부모님은 남매만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남매는 혼자 남겨진 것을 알고 무서웠지요. 헨젤은 그레텔을 꼭 끌어안고 괜찮을 거라고 달랬어요. 밤이 되자 달빛에 떨어뜨려둔 하얀 돌들이 빛났어요. 남매는 그 돌들을 따라 걸어가 드디어 집을 찾아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돌아오자 크게 기뻐하며 둘을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다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새엄마는 또 아이들을 숲에 버리자고 했지요. 그날 밤 남매는 배가 고파 잠들지 못했어요. 헨젤은 돌을 주우러 몰래 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지요. 다음 날 부모님은 남매를 더 깊은 숲으로 데려갔어요. 헨젤은 집을 찾으려고 아침에 받은 빵을 조금씩 뜯어 길에 떨어뜨렸어요. 부모님은 또 아이들만 두고 떠나버렸어요. 남매는 용기를 내어 길을 찾아보려 했지만 길에 두었던 빵 조각은 새들이 모두 먹어버려 자취도 없었어요. 결국 남매는 길을 잃고 말았지요. 두 아이는 지치고 무서웠지만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의지했어요. 얼마 후 숲속에서 작은 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그 집은 지붕부터 벽까지 모두 과자와 사탕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배가 고파 집 벽의 과자를 조금 떼어 먹었어요. 아이들이 달콤한 빵을 먹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다정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배가 고팠니? 어서 들어오렴. 하고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남매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난로 옆에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사실 아이들을 잡아먹는 나쁜 마녀였어요. 남매가 잠들자 마녀는 헨젤을 깨워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도 이것저것 시켰어요. 마녀는 헨젤을 살찌워 잡아먹으려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였어요. 헨젤은 마녀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마녀는 날마다 헨젤에게 손가락을 내밀라고 하며 살이 찼는지 확인했어요. 헨젤은 그때 손가락 대신 작은 뼈 조각을 내밀어 마녀를 속였지요. 눈이 나쁜 마녀는 그 뼈를 헨젤의 마른 손가락으로 착각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헨젤을 잡아먹기로 했어요. 마녀는 그레텔에게 오븐에 불을 피우라고 명령했어요. 그레텔은 무서웠지만 오빠를 구하려고 꾀를 냈지요. 그레텔은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마녀에게 오븐 속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성급한 마녀가 오븐 속을 살펴보려고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그 순간 그레텔은 힘껏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어요. 마녀는 결국 오븐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레텔은 곧 헨젤을 우리에서 꺼내 주었어요. 두 남매는 서로 꼭 껴안고 살아남은 것을 기뻐했답니다.
남매는 마녀의 집에서 보석과 금화를 찾아 주머니에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얼마 안 가 멀리 집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급히 뛰쳐나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미안하구나 하고 여러 번 사과했어요. 그레텔은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새엄마는 그 사이 집을 떠나고 없었답니다. 그날 밤 헨젤과 그레텔은 오랜만에 포근한 자기 침대에서 배부르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아이들이 돌아온 것을 감사하며 행복해했어요. 그 후로 세 식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서로를 더욱 아끼며 함께 지냈어요. 집에는 언제나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고 세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모두가 빨간 모자라고 부르는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소녀를 몹시 사랑해서 예쁜 빨간 모자를 만들어 주셨지요. 소녀는 언제나 그 모자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빨간 모자의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누워 계셨어요. 빨간 모자의 엄마는 딸에게 맛있는 과일과 갓 구운 빵이 담긴 바구니를 건네주며 숲속에 있는 할머니 집에 다녀와 달라고 했지요. 엄마는 당부했어요. 길에서 한눈 팔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렴. 빨간 모자는 네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꼭 안아들인 뒤 바구니를 들고 숲길로 떠났지요. 엄마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창가에서 딸을 배웅했어요. 숲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빨간 모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분 좋게 걸었답니다. 풀숲에는 알록달록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다람쥐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빨간 모자를 바라보았어요. 빨간 모자는 혼자 숲길을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았지요. 그런데 숲길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회색 늑대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늑대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 가니? 꼬마야. 빨간 모자는 늑대가 나쁜 동물인지도 모르고 밝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댁에 가요. 배가 고픈 늑대는 빨간 모자와 할머니까지 잡아먹을 나쁜 생각을 했지요. 늑대는 빨간 모자가 길에서 늦어지도록 꾀를 부렸어요. 마침 길가 풀숲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께 꽃을 가져다 드리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한 송이, 두 송이 꽃을 꺾어 모았어요. 빨간 모자가 꽃을 모으느라 길에서 늦어지는 사이에 늑대는 지름길로 달려가 빨간 모자보다 먼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그 시각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손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드디어 빨간 모자가 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빨간 모자가 아니라 커다란 늑대였지요. 눈앞에 늑대를 본 할머니는 너무 놀라 소리도 못 냈어요. 그리고 늑대는 순식간에 할머니를 옷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만 집 안은 아주 조용했지요. 할머니가 문 앞에 나오지 않으셔서 빨간 모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고 잠시 안심했지요. 바로 그때 늑대가 할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며 낮게 말했어요. 이리 가까이 오렴, 아가야.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부르시는 줄 알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귀와 이빨이 평소보다 훨씬 큰 것 같았어요. 빨간 모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늑대는 감기에 걸려서 그렇다고 거짓말하며 빨간 모자를 안심시키려 했지요. 바로 그 순간 늑대가 벌떡 일어나 빨간 모자를 덮치려고 했어요. 깜짝 놀란 빨간 모자는 크게 소리쳤어요. 마침 근처에서 나무를 하던 나무꾼 아저씨가 그 소리를 듣고 서둘러 뛰어왔지요. 용감한 나무꾼은 늑대 앞을 가로막으며 도끼를 높이 들었어요. 늑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창문 밖으로 달아났답니다. 겁을 먹은 늑대는 그 뒤로 다시는 마을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옷장 안에 계신 할머니를 꺼내 주었어요. 할머니와 빨간 모자는 용감한 나무꾼 아저씨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빨간 모자는 다친 곳 없이 무사한 할머니를 보고 눈물이 글썽겼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제야 빨간 모자는 바구니에 담아온 과일과 빵을 할머니께 드릴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녀가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금방 기운이 나셨지요.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다정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녀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날 이후 빨간 모자는 엄마의 당부를 잊지 않고 숲길에서 항상 조심했어요. 그리고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그 공주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입술은 장미처럼 빨갛고 머리카락은 흑단처럼 까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주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어요. 백설공주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새 왕비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새 왕비는 아주 아름다웠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에 너무 집착했어요. 왕비는 매일 거울에게 물었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요? 거울은 언제나 왕비라고 대답했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백설공주가 이제 더 아름답다고요. 그 말을 들은 왕비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백설공주를 깊은 숲으로 데려가 작게 속삭였어요. 어서 도망치세요. 더 이상 성으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백설공주는 숲속을 헤매다가 작고 아담한 집을 발견했어요. 집 안에는 작은 침대와 의자가 7개씩 있었어요. 이 집은 7 난쟁이의 집이었어요. 난쟁이들은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살기로 했어요. 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지냈어요. 아침이면 창밖에 새소리가 들려왔고 백설공주는 부드럽게 눈을 떴어요. 부엌에서 난쟁이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정원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저녁이 되면 따뜻한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왕비는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또다시 화를 냈어요. 이번엔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했죠. 왕비는 낡은 옷을 입고 할머니로 변장했어요. 머리를 천으로 가리고 바구니에 빨간 사과를 담아 숲으로 향했어요.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속삭였죠. 정말 달콤한 사과란다. 어서 한 입 먹어보렴. 백설공주는 아무 의심 없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순간 조용히 쓰러졌어요. 난쟁이들은 놀라고 슬퍼하며 공주를 유리관에 눕혔어요. 며칠이 지나고 숲을 지나던 한 왕자가 유리관 속의 백설공주를 보게 되었어요. 숨을 죽인 채 한참을 바라보던 왕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공주를 성으로 모셔가 정성껏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신하들이 유리관을 옮기던 중 갑자기 공주의 목에서 사과 조각이 툭 하고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 백설공주는 조용히 눈을 떴어요. 왕자와 난쟁이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얼굴을 밝히며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백설공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왕자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백설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성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매일을 따뜻하게 보냈고 난쟁이들도 가끔 성에 놀러 오며 웃음소리를 나누었어요. 밤이 되면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조용히 성을 비추었답니다. 백설공주는 편안한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옛날 옛적 조용한 마을에 착한 마음을 가진 소녀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어릴 적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빠와 단둘이 지냈어요. 아빠는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었지만 멀리 여행을 떠난 후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그때부터 신데렐라는 새어머니와 두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신데렐라를 친딸처럼 여기지 않았고 언니들도 신데렐라를 친구처럼 대해주지 않았어요. 집안일은 모두 신데렐라의 몫이 되었고 조용한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어요. 아침이면 햇살이 살짝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왔어요. 신데렐라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따뜻한 햇살에 얼굴을 살짝 비비고 작은 손으로 이불을 정리했지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보며 오늘도 힘내야지 하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새장 속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그때 나는 조용한 물소리와 따뜻한 향기. 그건 신데렐라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길지 않았어요. 곧 언니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신데렐라, 계단 좀 닦아. 오늘은 마당도 청소해. 신데렐라는 말없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바닥을 닦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많았지만 신데렐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창틀 위에 앉은 작은 새, 벽장 옆을 스르륵 지나가는 쥐 친구들이 그녀 곁에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커다란 소문이 퍼졌어요. 왕궁에서 무도회가 열렸다는 거였어요. 왕자가 춤을 함께 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들떴어요. 거리엔 예쁜 옷과 구두를 고르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신데렐라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혼잣말처럼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나도 가보고 싶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예쁜 드레스도 구두도 함께 갈 사람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무도회 날이 되었어요. 언니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뿌렸어요. 거울 앞에서 웃고 떠들며 왕궁으로 향했지요.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신데렐라는 촛불 하나를 켜고 창가에 앉았어요. 밖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어요. 방 안이 서서히 밝아졌고 환한 미소를 지은 할머니가 조용히 나타났어요.
신데렐라야, 나는 너를 도우러 온 요정 할머니란다. 신데렐라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요정 할머니는 지팡이를 조용히 흔들었어요. 그러자 마당에 있던 커다란 호박이 반짝이는 마차로 바뀌었고 쥐 친구들은 작고 귀여운 말로 변했어요. 신데렐라의 낡은 옷은 하늘색 드레스로 바뀌었고 발에는 투명한 유리 구두가 살며시 끼워졌어요. 하지만 기억하렴. 자정이 되면 마법은 사라진단다. 그 전에 꼭 돌아와야 해. 신데렐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궁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신데렐라에게 쏠렸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혹시 저와 함께 춤춰 주시겠어요? 신데렐라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조용히 춤을 추었어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던 중 멀리서 시계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데렐라는 시계를 보았어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놀라 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달리는 발걸음 사이로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왕자는 마을을 돌며 유리 구두가 맞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의 집에도 찾아왔고 두 언니가 먼저 신어보았지만 구두는 맞지 않았어요. 조용히 한쪽에 서 있던 신데렐라가 살며시 다가갔어요. 구두는 그녀의 발에 꼭 맞았어요. 왕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신데렐라는 작은 웃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성에서 살게 되었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밤이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과 달님이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숲속 조용한 오두막에 아기 돼지 삼형제와 엄마 돼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제는 너희도 스스로 집을 짓고 살아야 할 때란다.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도록 하렴.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도와야 해. 삼형제는 엄마를 꼭 안고 인사한 뒤 각자의 집을 지으러 길을 떠났어요. 첫째 돼지는 놀 시간이 많은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부드러운 짚을 모아 빠르게 집을 지었지요. 집은 순식간에 완성됐고 첫째는 기분 좋게 누워 말했어요. 이제 걱정 끝이야. 실컷 놀아야지. 하지만 그 집은 바람만 불어도 살짝 흔들릴 정도였어요. 둘째 돼지는 첫째보다 튼튼한 집을 원했어요. 그래서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모아 정성껏 나무집을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문도 달고 창문도 달았지요. 완성된 집 앞에 서서 둘째는 말했어요. 이 정도면 바람에도 괜찮겠지. 집 앞엔 돌멩이로 작은 길도 만들어 두었어요. 막내인 셋째 돼지는 느려도 가장 튼튼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무거운 벽돌을 하나하나 옮기고 굳은 흙으로 벽을 쌓으며 며칠을 보냈지요. 힘들고 느렸지만 벽도 단단하고 지붕도 든든한 집이 완성되었어요. 어떤 늑대가 와도 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셋째는 굴뚝도 만들고 창문에 커튼도 달고 벽에 그림도 걸었어요. 정성껏 꾸민 집 안에는 따뜻한 찻주전자와 포근한 담요도 있었지요. 며칠 뒤 배가 고픈 늑대가 숲속을 어슬렁거리다 첫째의 집집을 발견했어요. 돼지야, 돼지야, 문 열어. 안 그러면 불어버릴 거야.
늑대가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불자 집집은 금세 날아가 버렸어요. 놀란 첫째 돼지는 둘째의 나무집으로 달려갔어요. 늑대는 곧 나무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집도 무너뜨릴 거야. 늑대는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힘껏 불었어요. 나무집도 결국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겁에 질려 셋째의 벽돌집으로 도망쳤어요. 셋째는 형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문을 단단히 잠갔어요. 늑대는 마지막으로 벽돌집 앞에 섰어요. 이번엔 정말 무너뜨리고 말겠어. 늑대는 몇 번이나 숨을 들이마시고 세게 불었지만 단단한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점점 숨이 차고 지쳐서 결국 포기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집안에 모인 삼형제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우리가 함께여서 다행이야. 첫째가 말했고, 우리도 다음엔 벽돌로 지을래.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는 따뜻한 차를 나누며 말했어요. 시간이 걸려도 정성껏 지은 집이 우리를 지켜줬어. 그날 밤, 3마리 아기 돼지는 포근한 벽돌 집 안에서 편안한 숨을 쉬며 조용히 잠이 들었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 안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아주 오래전 아름다운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어느 날 기적처럼 사랑스러운 공주님이 태어났지요. 왕과 왕비는 기쁨에 가득 차 나라 전체의 잔치를 열었어요. 높은 성탑에는 오색 깃발이 펄럭였고 궁전 마당에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고 요정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각각의 요정들은 공주님에게 축복을 선물했어요. 아름다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움을 드릴게요. 친절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 요정이 있었어요. 그 요정은 초대받지 못해 화가 나 있었지요. 그 요정은 성큼성큼 앞으로 나와 무섭게 말했어요. 공주가 16번째 생일이 되면 바늘에 손을 찔러 깊은 잠에 빠질 거라고요. 궁전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지요. 하지만 마지막 남은 요정이 조용히 나서서 말했어요. 그 잠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키스가 있다면 다시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왕은 나라 안의 모든 물레를 없애도록 명령했어요. 누구도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아름답고 착한 소녀가 되었어요. 새들은 지저귀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었지요. 어느 날 공주는 오래된 탑에 올라가다가 낯선 방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지요. 공주는 물레를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실수로 바늘에 손을 찔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눈꺼풀이 스르르 무거워지고 그녀는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왕과 왕비도 하인들과 궁전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둘씩 잠에 빠졌어요. 세월은 흘렀고 성은 숲에 가려지기 시작했지요. 나무잎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풀잎 위에는 이슬이 반짝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멀리서 한 왕자가 숲속의 전설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가시덤불을 헤치고 깊은 숲을 지나 잠든 성으로 다가갔어요. 조용한 궁전 안 공주는 침대에 누워 고요히 잠들어 있었지요. 왕자는 조심스레 다가가 공주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어요. 순간
마법처럼 공주의 손가락이 움찔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지요. 공주는 눈을 뜨고 말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성 안의 시계가 다시 똑딱, 똑딱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인들이 기지개를 켜고 왕과 왕비도 눈을 떴어요. 오랜 잠에서 깨어난 성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공주와 왕자는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고 새들은 다시 노래를 시작했지요.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이야기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시 평화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